오늘따라 컴퓨터 난리 브루스를 이거 너무 조금 남았네. 자,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인데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XY 딱 하나씩만 갖는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얘 풀 때 어떻게 하지?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대입법으로 풀지. 그래서 여기 얘를 이렇게 대입해 줬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요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는다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이 연립 방정식이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거는 결국 x가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인 거니까 얘는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데 a를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판별식 써서 해석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근데 그 문제마다 약간 좀 해석이 다를 수는 있거든. 525번 풀어볼래? 525번. 풀었어? 네, 언제 풀었노? 저 그때 풀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핫골이랑 곱골이 있을 때 뭐 생각하면 좋다, 얘들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생각하면 좋다 그랬지. XY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제 허근을 가져야 된다니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구할 수 있다는 A에 대한 뭔가 부등식이 나올 거고 그 부등식으로 원하는 값을 구하면 될 것 같네. 괜찮습니까? 왜? 판별식 못 쓰겠어? 그 다음 뭐 활용은 하나만 구해볼까? 뭐 하지? 상 하나 풀까? 530번.
복구하고 있는 사람. 해주시면 안 돼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구했어, 시연이? 아니요. 자, 같이 한번 볼게. 요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야. 그치? 자, 우리가 이런 활용 문제를 보면 뭘 해야 돼, 얘들아? 일단 문자를 세팅을 해줘야 돼. 근데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어디를 문자로 잡으면 좋아? 여기랑 여기를 문자로 잡으면 좋겠지. 안 그렇습니까? 괜찮아? 그러면 지금 2분의 1 xy 구하라는 문제잖아. 괜찮아? 그러면 이 질문 자체가 얘들아 xy에 대한 식을 2개 만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야 xy가 나올 거 아니야, 값으로. 물론 하나만 만들었는데 xy 자체가 뿅 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좀 가능성이 좀 낮지. 있긴 있어, 그런 문제도. 자, 근데 보자마자 xy로 만들 수 있는 식 하나 보이노 안 보이노? 한결아, 보여 안 보여? 뭐죠? X, Y. xy 뭐? 그 2분의 XY는 그 피타고라스 안 보이노? 피타고라스요. 자, 요게 딱 보이죠? 그치? 그러니까 식 하나만 이제 더 만들면 되는데 아마도 요 직각삼각형이 전체 직각삼각형 넓이의 반이다를 이용하면 하나 더 나오겠지. 왜요? 그걸로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 아 절반이구나. 그 전체 직사각형 넓이는 뭐야, 얘들아? x 플러스 2, y 플러스 2의 2분의 1이죠. 그치? 여기에 또 반이 2분의 1 xy 아니야? 그럼 식 2개. 혼합 뭐 연립하는 거니까
뭐 이것까지는 하고 연립이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좋긴 하겠죠. 근데 얘들아 좀 아직 안 끝났어. 봐봐. 너희는 52라는 숫자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든? 그럼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니네 3, 4, 5 보면 피타고라스 수 생각나지? 그러면 52도 36이랑 16의 합이라는 거 보여? 뭐예요? 자꾸 보다 보면 보이. 그래서 나는 왠지 4랑 6이 아닐까 둘이 6.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계산을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보다 보면 규칙성이 좀 보이죠. 만약 4랑 6이라면 넓이가 6이 얼마냐? 12니까 답에 있긴 있네. 자, 이렇게 연립이 안 되시면 질문을 하시고요. 선생님 526번도 해주시면 안 돼요? 526번? 네. 이거 그냥 눈대중을 넣으니까 나오긴 했는데 싫은데요? 우리는 풀게 적어지잖아. 자, 526번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연립하고 싶어? 연립하기 싫어? K로 정리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연립하고 싶지 않아. 그치? 얘가 얘랑 같다라고 하면 식이 하나 나오네. xy 플러스 2x 플러스 y 플러스 4는 xy 빼기 3x 플러스 y 플러스 9다. 이거 없어지네. 그리고 5x 플러스 y는 5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1이다라는 식이 나와. 괜찮아요? 요거 두 개 연립했을 때 얘들아 문자가 지금 하나 더 있기 때문에 x 값이나 y 값이 나올 수는 없어. 그치? 근데 저 식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 식을 해석을 못 하더라도 이 식 자체가 틀리진 전혀 않았어.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뭐 하고 싶어 얘들아? 어떻게? 뭐 1, 0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y는 막 x, 1-x로 고쳐갖고 대입 그런데 이런 데 대입해버리는 거지. 그럼 문자 하나 줄였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x를 변수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얘네들이 오직 한 쌍의 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갖는다고 해석하면 되겠어? 충분을 갖는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k 값이 나오노 안 나오노? 나오겠죠. 근데 그냥 응. 가감법 때려도 되는 거예요? 학원법이나 대입법이나 똑같지. 네가 뭐 커피를 빨대로 마시던 입으로 마시던 마시는 건 똑같죠. 왜 중근인데 한 쌍이가 뭐예요? 한 쌍이라는 거니, 그러니까 x, y 이렇게 아,
이 얘기니까 x는 하나만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해석이 조금 필요한 거지. 괜찮아? 네. 이완도 됨? 자, 이제 유형 2개 남았는데 부정방정식이지. 부정방정식은 지금 교과 과정에서 없어졌어, 얘들아. 자, 부정방정식이 뭐였지, 얘들아? 정해지지 않은 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해요. 그러니까 해가 엄청 많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 그러지. 해가 엄청 많은 방정식이다 이런 뜻이야. 그럼 부정방정식이 되려면 문자 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x 플러스 y는 3 이런 거.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x, y가 엄청 많은 거지. 근데 여기에 x, y에 대한 식 하나만 더 추가하면 고정되지. 자, 그러면 부정방정식을 상태는 풀 수가 없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얘를 풀려면 조건이 조금 더 있어줘야 돼. 예를 들어서 x, y가 자연수다. 이런 조건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2, 1, 1, 2 이렇게 구하에 적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조건을 더 이용해서 식이 부족한데도 x, y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얘들아 문제에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잘 나와.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을 없앤다는 거는 사실 수학으로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부정 상태가 생기거든. 내가 식이 모자르는 상태에서 혹시 자연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논리적으로 해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식을 하나 더 찾아서 연립을 할 것인가 항상 그게 고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은 항상 나오기 마련이지. 자,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보통 이렇게 구별한 정수 조건이랑 실수 조건으로 구별하는데 정수 조건은 정수끼리 곱하면 정수가 된다는 성질을 보통 이용해서 풀고 실수 조건은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던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푸는 편이야. 이게 이제 아주 정석적인 방법들인 거고 일단 531번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을 볼게. 진짜 죄송한데 R제곱이 뭐라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저 이 식 자체가 얘들아 실수의 상징이야. 이 식이 있으면 실수라는 얘기예요. 그치? 허수는 제곱했을 때 저렇게 되지 않아요. 자, 그럼 530에 보면 가장 FM적인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인데 요 식을 이렇게 두 개의 한 곱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요렇게 만들면 얘들아 이 식이 xy 빼기 2x 빼기 y 플러스 2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에 있는 3항까지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지. 괜찮아?
그러면 문제에 있는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마이너스 5를 하면 이제 똑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지. 응. 그래서 요 5를 넘겨서 생각해주면 지금 얘들아 거기 있는 방정식이 부정방정식이야. 근데 부정방정식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와 얘들아. 실질적으로 부정방정식이 힘든 이유가 얘네가 부정이라고 인식을 못하. 그래서 그냥 부정방정식 자체로 풀지를 못하. 그게 어려운 거지. 뭐 이렇게 나와주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자, 그래서 요 상태가 딱 됐어. 그러면 x가 정수라는데 빼기 해주고, 그래도 정수지. y도 정수라는데 빼기 2해도 정수기 때문에 정수 곱하기 정수가 5다. 정수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얘가 5고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고 얘가 5거나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5라는 x, y가 해가 될 수 있는 개수를 4개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괜찮아요? 근데 5를 이렇게 넘긴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이 조작된 건데 요 식이랑 지금 문제에 있는 부정방정식이랑 똑같은 식이라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5가 남았으니까 넘긴 거지.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저 식을 만든다는 건 어떻게 해요? 저기 그러니까 요 식을 만드는 게 테크닉인 거야. 따라서 만들어도 풀리긴 하죠. 근데 이것보다는 좀 더 괴로울 수도 있어. 그냥 지금 거기 있는 식을 보고 정수라니까 나 하나씩 넣어볼까? 이것도 뭐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숫자를 넣어서 0 되는 거 찾는 건 쉽지 않지 얘들아. 그치? 저 모양을 좀 따라서 만들어보죠. 어떻게 만들고 싶은데? 얘는 뭐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요 모양이랑 달라지잖아. 괜찮아? 여기 그러니까 세 번째 한 가지 모양이 나오게 조작을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상수항을 처리하는 거고. 얼박사 좀 줘. 뭘요? 얼박사. 안 왜 수빈아? 나가서 놀고 싶어? 괜찮니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조건은 534번 한번 볼게. 얘들아 여기 있는 방정식이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알겠어? 534번이 네. 지금 풀 수가 없지. 그래서 실수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5y 제곱을 4y 제곱 플러스 y 제곱으로 쪼개볼게 한번. 괜찮니? 왜 쪼갰어요 쌤? 쪼개면 요 앞에 있는 애들이 x 빼기 2y의 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요 세 개가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실수지. 그럼 실수 제곱들의 합이 0이 된다는 거는 전부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고 x는 마이너스 2다. 식이 부족했는데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풀이고 이렇게
제곱식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x만 변수로 보는 거야, 얘들아. 그럼 x에 대한 2차식 형태지. 얘를 판별식을 써줘. 그러면 지금 요 x가 얘들아 실수로 나와야 되지.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면. 그럼 얘가 실수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실근 걸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판별식이. 괜찮아? 왜 실수된다고? 지금 x, y가 실수라고 문제 줬잖아. 그러니까 x는 실근을 갖고 있는 거지. x가 실수인 거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 판별식 그래서 계산해 보면 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죠? 괜찮아? 그리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렇게 되지. 괜찮아? 그럼 요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y 플러스 1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지. 근데 실수의 제곱이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0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이제 y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x 값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 끝났고 우리가 놀 시간이 없다 얘들아. There's no time to play. 필요 없나? 필요 없나? 뒤에 안 풀었지? 프린트 필요한 사람? 다 풀었어? 뭐예요? 뒤에 나머지는 괜찮아? H반은 벌써 행렬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아, 그거 행렬 프린트예요? 네. 저 주시면 안 돼요? 네. 이거 나중에 하면 돼요. 필요한 사람은 자 우리도 행렬을 나가겠습니다. 내 행렬은 어디 있노? 자, 행렬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을 좀 얘기를 해줄게. 많이는 못 나갈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저희 부등식이 안 나와요 오늘. 응? 부등식. 나와요 좀. 해명을 먼저 하고 안 돼요. 니네가 한 번도 안 했다 그랬어. 왠지 진도가 밀리면 막 끝에 처음 보는 거 하면 짜증나잖아. 자, 행렬은 얘들아 우리 교육 과정에서 선생님 때도 당연히 있었고 선생님 윗세대에도 당연히 있었고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한 4년 전 정도부터 빠졌어. 그러다가 대학에서 하도 항의를 했어. 아니 이 새끼도 왜 행렬 한 개도 모르는 이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선생님 때는 행렬이 총 5단원인가 그랬습니다. 적지 않아.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선생님 때도 인문계열은 행렬을 어떻게 쓰는지는 배우지 않았어. 행렬을 연산하고 기본적으로 다루는 방법만 배우지. 그럼 행렬 배워서 어디다 쓰는 데는 자연계열만 배웠습니다. 근데 니네는 행렬을 다 다루지도 않아 지금. 그래서 행렬 왜 배워요? 이거 어디다 씀에 대한 대답을 지금 교육과정 상으로는 전혀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좀 그래서 애매하긴 해. 그래도 이제 연산까지는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욕심은 내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행렬을 쓰는 걸 조금, 그런데 그게 이제 총 5단원에 걸친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자, 행렬 행렬은 이렇게 숫자나 문자를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바깥쪽은 사실 모양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요 소괄호 모양만 써.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나 문자를 성분이라고 하는데, 성분끼리 요 사이사이에는 뭐 쉼표 같은 걸 적진 않아. 괜찮아? 자, 그래서 요거를 행이 얘들아 무슨 뜻이야? 가로 행자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 1, 2, 3 요 줄을 1행이라고 그랬죠. 괜찮습니까? 요것도 행인 거지. 요건 2행인 거지. 그 다음에 요 열은 당연히 세로라는 뜻입니다. 요게 1열이야. 괜찮아? 그러면 1열에 있는 성분이 지상아 뭐야? 1, 4요. 그렇지. 얘랑 얘가 1열에 있는 성분입니다. 괜찮아? 2행에 있는 성분은 4, 5, 6이야 지금. 괜찮니? 그래서 얘는 몇 열까지 있어? 3열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2행 3열 행렬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2x3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곱하기 아니에요. 아니 곱하기인데 곱하기의 영어가 by야 by. 근데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진짜로? 아연아, 쟤는 무슨 행렬이야? 3행 2열. 그렇지, 3행 2열 행렬입니다. 괜찮아요? 행을 먼저 써줘야 돼. 3x2 행렬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 성분을 이제 문자로 좀 나타내게 되는데, 그거를 IJ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분도 집합처럼 보통 대문자를 써줘. A 행렬 이렇게. 그럼 A 행렬 안에 있는 성분을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IJ 성분이 뭔데요, 쌤? A, 2, 3. 요게 어떤 걸 의미하냐? 2행 3열 성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2행렬에서 A, 2, 3은 뭐야 얘들아? 8. 있지 않아요? 없죠. 왜요? 2행인데 3열이 없잖아. Sorry. 그러면 없음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 2행 3열 성분은 뭐야?
육. 6이죠. 얘가 A 이상입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이거. 선생님, 저 행렬을 2행 3열 행렬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건 뭐 2행 3열 3분? 아, 한 개. 그러면 이 행렬의 A 1, 2는 뭐야 얘들아? 1은 2. 어? 6. 2. 5. 6. 2. 2죠. 번호 이해 못했는데 뭐가 헷갈려? 아니 저 행이랑 열 단어는 1행 2열 2잖아. 아니 그 가로 세로 있는 걸. 해봐. 갈행이잖아 갈행. 네. 너 세로로 다녀 가로로 다녀? 이렇게 하는 거. 가로 세로라는 거는 평면적 개념이야. 공간 개념이 아니야. 여기서 세로로 가는 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얘들아? 아니지. 그러니까 가로 세로는 평면적 개념이라. 그러면 이 평면에서 네가 움직인다고 했는데 세로로 움직일 수가 있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네가 이 직선 위를 걷는다고 했을 때 하늘로 솟구칠 수 없는 거잖아. 네. 2차원의 존재라는 그 네. 얘기라. 그러니까 이 가로행. 그래서 가로잖아. 그럼 가로가 행이라. 나중에 군대에서 행렬 가로 세로를 나타내는 또 다른 한자가 있는데 너희들 뭔지 알아? 어? 횡종입니다. 횡이 가로횡이고 종이 세로종자예요. 군대는 요 단어를 쓰지. 그래서 이횡 삼열 종대 해쳐모여 이랬을 때 세로로 이렇게 세 줄 서야 돼. 이열 횡대 해쳐모여 이러면 이렇게 써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 근데 좋은 지금 내가 그 원어가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건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얘들아 잘 봐. 오른쪽이랑 왼쪽이라는 거는 얘들아 나는 보통 남학생들이 더 많이 그러는데 이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오른쪽 왼쪽으로 알려주면 너무 헷갈려. 왜냐하면 오른쪽 왼쪽은 나의 중심이거든. 내 중심 방향이야. 내 오른쪽은 수빈이의 왼쪽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거기서 오른쪽 거기서 왼쪽 이러면 계속 이 생각밖에 안 들어. 내 왼쪽이야 네 왼쪽이야 이 생각밖에 안 들어서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내 왼쪽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가르쳐주면 훨씬 더 간단해. 동쪽으로 40m, 서쪽으로 50m. 근데 동서도 얘들아 누구 기준이야? 동서남북은? 지구 기준입니다. 어쨌든 지구로 통일된 기준이기 때문에 지구는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가로랑 세로 개념도 보는 사람 기준인 거지. 그렇지? 나가 이렇게 서 있고 지연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지연이의 가로 세로랑 나의 가로 세로가 다르지. 괜찮아? 네가 보는 방향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게 행이다. 가행 생각해서 가행이니까 가로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횡종도 선생님도 어렸을 때 좀 헷갈렸는데 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너희들이 도로에서 건너는 그 이름을 뭐라 그래? 횡단보도라고 하죠. 왜 횡단보도야 얘들아? 우리한테는 종단보도잖아.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걷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가니까 종단보도잖아. 누구 입장인 거야? 운전자 입장에서 횡단보도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왜 운전자 기준으로 얘기할까? 거기가 차도라서 그래.
파도인데 왜 보행자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행자 종단보도라고 이상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이 횡을 언제 쓸까 얘들아? 횡단보도 말고 횡단보도 헷갈리잖아. 횡격막. 맞아. 횡격막. 횡격막이 이렇게 있는 거 이제 우리 딸꾹질 나게 하는 막 요즘 빠르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횡격막 횡이 가로 횡이구나. 선생님 어렸을 때 그렇게 외웠었어. 괜찮니? 자 그러면 A1, 2가 1행 2열 성분이니까 2라는 거 괜찮니 얘들아? 한 번만 더 할게. 원호가 맞추면 넘어가자. A3이가 뭐야 이 행렬에서? 8이요. 8이? 죄송해요. 아니 숫자 8이요. 맞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859번을 풀어보세요. (859번) 왜? 띠용띠용이야? 네. 나는 859번이 무슨 소리라는지 전혀 못 알아듣겠다. 잘 봐. 내가 설명을 하나 안 해준 게 있네. 잘 봐, 얘들아. 설명 안 해준 거 하나 얘기해 줄게. 요거 무슨 크기가 어떻게 돼? 2x2 행렬이지. 얘는 3x3 행렬이지. 모양이 정사각형이죠. 괜찮습니까? 요거를 2차 정사각형 행렬이라 그러고 요거를 3차 정사각형 행렬이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859번은 이 행렬이 3차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했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얘들아 IJ, 이 AIJ는 뭘 의미한다고? I행 JR 성분을 의미한다 그랬어.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이 행렬 3차 정사각형 행렬을 요 AIJ로 나타내면 여기가 A11이죠. 여기는 뭐야? 제112 1, 2죠. 괜찮아? 1행 2열. 네. 여기는 A13 괜찮니? 여기는 A22 21 여기는 A22 여기는 A23이겠죠. 괜찮습니까? 여기는 A31 야 근데 우리 왜 진도가 느리지? 니네가 어린이날 놀았나? 그리고 A32 A33 이렇게 돼 있지.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괜찮아요? 네. 자 근데 봐봐 이 INJR 성분 등호는 요 셋 중에 하나다 이 얘기인 거야. 근데 첫 번째가 이 성분이 될 때는 언제나 I랑 J가 같을 때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아? 그럼 I랑 J가 같을 때가 어디야? 여기랑 여기랑 여기네요. 그리고 요 대각선을 주대각선이라고 부르기도 해 참고로 얘들아 행렬을 조금 얘기해 주자면 행렬은 직선
직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선을 2차원에서 다루고 3차원에서도 다루고 무한 차원에서도 다룰 수 있는 기술이야 행렬은. 배우고 나면 써먹을 수 있게까지 되면 꽤 재밌습니다. 왜? 좀 어렵지 근데. 어려운 건 하나도 안 해. 자, 근데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 행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 넣는 데잖아. 그러면 A11은 행이 1이지. 그럼 1을 여기다 넣으면 숫자 뭐요? 뭐야? 그럼 A11은 뭐다? 5다. 이런 뜻이라는 거야. You know what I'm saying? 그 다음 2는 행 2니까 여기다 넣으면 뭐가 된다는 거야? 6이 돼준다는 거야. A33은 행이 3이니까 3 여기다 넣어주면 7이 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규칙성을 이용을 해서 이 행렬의 성분을 다 넣어서 행렬을 써달라는 얘기야. 알겠니? 근데 저거 I가 J보다 작다 저거 무슨 소리예요? 자, 요거 얘 같은 경우 봐. 행이 10보다 작죠? 그럼 이 경우지. 그럼 이 경우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행에 있는 숫자 1을 여기다 넣고 열에 있는 숫자 1을 여기다 넣으면 뭐가 나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뜻이야.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 질문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얘 행이 10보다 큰 애 3일 정도를 볼게. 얘는 어떻게 되는데? 이 행과 열이 거꾸로 된 마이너스 A13이랑 같아진다는 거잖아. 근데 A13은 누구의 어느 규칙이 적용돼? 이거 규칙이 적용되네. 그럼 여기 넣어보면 마오네. 그치?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5가 돼준다. 이런 뜻인 겁니다. 괜찮습니까? 갑자기 방정식 하다가 뜬금없어? 근데 원망 다음이 원래 행렬이에요. 어? 아니 원망이란 말 이거 연립 다음이 바로 행렬이에요. 아니요. 내가 말했잖아. 이 니네가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땡겨서 하는 거기도 하고 내가 니네들한테 물어봤었어. 기억 안 나냐? 야 다음에 우리 그냥 행렬할래? 이랬더니 누군가가 네 이랬어. 누구였지? 지상이었나? 그치 지상. 기억나지? 같아요. 응. 잘한 것 같습니다. 3번에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어? 세 번째 거? 요거? 그러니까 A31 성분은 3이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A13이랑 같아진대잖아. 그럼 A13이 마오잖아. 아 어, 근데 왜 그냥 우리가 오를 마이너스니까. 너무 그 행렬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H반 애들이 순식간에 다 풀어버려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옆돌기도 하고 백덤플링도 하고 스쿼트도 했어. 그리고 불행하게도 별로 못 나갈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드네요. 연산까지는 못 나갈 것 같아. 어떻게든 꾸역꾸역 나가볼까? 네. 사실 곱셈을 좀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따구로 집어넣을 거면 그냥 다시 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 뭐이씨. 이런 느낌이야 선생님은. 야야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있잖아. 재밌어.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가버려. 자, 괜찮습니까? 네. 다 구하셨어요? 네. 지상아 한번 쭉쭉 불러보자. A 2는 뭐야? 3이요. A 2상은? 마이너스 4요. A 3이는? 4요. 나는 지상이랑 다른 행렬이 나왔다는 사람. 참고로 얘들아 여기 위에 있는 A 1, 2 이런 거 쓰면 안 돼. 답은 지금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야 그냥. 알겠어요? 이거는 니네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내가 그냥 편의상 써준 거야. 요거 쓰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요거랑 다른 사람 수빈이도 똑같아? 나연이도? 원우도? 자 그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렬이 같다. 여기 너희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수학은 항상 이렇게 가르쳐야 돼. 정의, 같다, 연산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같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거거든. 자, 이 두 행렬은 같을까 안 같을까? 안 같아요. 안 같습니다. 그러면 같으려면 선생님이 지금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써줄게. 이렇게 얘가 1/2 행렬이고 1/2 행렬이지 꼴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 이 꼴이 모양이 같아야 돼. 이렇게. 괜찮아? 그럼 그 다음에 모양도 같을 뿐만 아니라 모두 같아야 돼. 각각의 성분도 같았을 때 우리가 행렬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뻔한 얘기 재미없어요 쌤. 그렇긴 하네요. 자 그럼 뭐 863번 한번 풀어볼까요? 63번이요. 863.
자, 못 풀겠는 사람 863번. 863번은 괜찮니 얘들아? 자, 요거까지 하고 나가면 될 것 같네요. 곱셈은 오늘 못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행렬이 2차 정사각형 행렬입니다. 자, 더하기랑 빼기를 하려면 일단 모양이 같아야 돼. 꼴이 같아야 돼, 얘들아. 그러면 행렬의 덧셈은 뭐냐? 모양이 같은 상태로 각각 1행 1열 성분은 1행 1열 성분끼리, 1행 2열 성분은 1행 2열 성분끼리 이렇게 각각 더해주면 돼. 참 쉽죠잉? 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는 근데 조금 전혀 달라 얘들아. 학행 얘들끼리 곱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실수배라는 게 뭐냐? 이 행렬 앞에 그냥 어떤 숫자를 곱해도 되냐는 거야. 이게 실수배 있는. 이렇게 곱해도 되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5를 전부 각각 성분에 전부 곱하는 걸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5를 다시 묶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은 이렇게 하고 어떤 실수를 곱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럼 A, I, J 거기에도 곱해줘야 돼요. A, I 그 A, I, J 저거. 만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3을 곱했다면 여기도 3을 곱해줘야 되는 거지. 괜찮아? 자, 그래서 연산 하나만 해볼게요. 866번 한번 풀어봅시다. 866. 자, A 더하기 2B 성분을 구하라는 건데 요게 A고 2B라는 거는 여기에 실수배를 곱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거 다 2 곱해준 다음에 얘랑 더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니 얘들아? 별로 안 어렵지 이거는? 자, 그래서 오늘 숙제 어디까지 하냐? 870번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요?